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정기총회에서 현 부총회장 신길교회 이신웅 목사가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이신웅 신임 총회장은 정치가 아닌 목회를 하는 총회장이 되겠다며 회기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정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제108회 정기총회를 갖고 총회장과 부총회장 등 교단을 이끌어갈 새 임원진을 선출했습니다. 총회장에는 교단법에 따라 직전 부총회장이었던 신길교회 이신웅 목사가 자동 승계됐습니다. 이신웅 신임 총회장은 복음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성결교단을 만들겠다며 포부를 전했습니다. 또 성결교회 연합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한기총과 한교연을 통합시키는 일에도 참여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또 목회자들이 집과 땅을 개인 소유하지 않기, 은퇴 시 과도한 전별금 받지 않기, 재산 환원하기 등을 통해 신뢰와 존경을 받는 시대를 만들어가겠다며 구체적인 제안도 내놓았습니다. 복음의 삶으로 사회와 국가에 존경받는 기독교를 만들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깨끗한 교단이 되도록 하고 재정의 투명화 긴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목사 부총회장에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도전한 춘천중앙교회 유동선 목사가 한신교회 김정복 목사를 58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부총회장 1차 투표에서 유동선 목사 493표, 김정복 목사 435표를 얻었으며 이 같은 결과에 김정복 목사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제적 3분의 2 이상 득표를 위한 2차 투표 없이 유동선 목사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구체적으로 2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견을 폭넓게 듣겠습니다. 총회장님과 함께하며 저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3명의 후보가 출마한 장로부총회장 선거에서는 933표 중 593표를 얻은 세연교회 고순화 장로가 당선됐습니다. 3년 만에 실시된 총무선거에서는 5명의 후보가 3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영암제일교회 김진호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후보자는 1, 2차 투표를 거쳐 김진호 목사와 재선에 도전한 우순태 목사로 추려졌습니다. 결국 3차 투표까지 진행된 가운데 앞선 투표에서 뒤졌던 김진호 목사가 타 후보들의 지지표 이동으로 총 743표 중 390표를 얻어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저는 정치군이 아닌 일꾼이 되겠습니다. 교단 내 전문성 인재로 총무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자문을 받고 1년에 전국 각 지방을 이래이래 순회를 하겠습니다. 한편 서기와 부서기는 홍승표 목사와 최영걸 목사가, 회계와 부회계는 정진고 목사와 이봉렬 장로가 각각 선출됐습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지난 2월 이집트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 당시 테러범을 제지하다 숨진 고 김진규 목사에 대한 의사자 지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 김진규 목사의 부인 박여진 사모를 비롯한 유가족들은 지난 27일 충북 진천중앙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관계기관의 의사자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테러 당시 함께 있었던 진천중앙교회 김동환 목사는 김진규 목사와 현지 가이드 재진수 씨 두 분의 희생이 없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고맙고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국가보훈처에 의해 의사자로 지정되면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 유가족들에게 별도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시신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고 김진규 목사는 선교사 파송을 준비하던 중 이집트에서 충북 진천중앙교회 성지순례단을 인솔하다 버스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4년) 현재 크리스천 청소년의 비율은 전체 청소년의 5%가 채 안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나날이 낮아지고 있는 건데요. 청소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줄 교회의 역할, 어디에서부터 찾아야 할까요? 여기 세상의 가장 세련된 음악 문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청년 사역팀이 있습니다. 호주 힐송 유나이티드의 내한 공연 오늘 문화산책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전 세계 찬양 예배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세계적인 워십팀 힐송 유나이티드가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힐송 유나이티드는 호주 힐송 교회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팀인데요. 1999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는 유수 컨퍼런스의 예배 실황을 앨범으로 제작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힐송 유나이티드 팀은 힐송 교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 대상으로 해서 모인 유수 팀입니다. 조지 휴스턴이라는 리더가 브라이언 목사님, 힐송 교회의 목사님의 아들인 조지 휴스턴을 중심으로 해서 15명 이상의 팀으로 구축된 젊은 찬양 팀입니다. 특히 힐송 유나이티드가 뿌리를 두고 있는 힐송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움으로써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다가간다는 사명감으로 1983년 브라이언 바비 휴스턴 목사가 설립한 교회인데요. 45명의 성도로 시작해 현재 1,800명 이상의 성도들이 매주 예배에 참석하며 호주는 물론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은 아시네 등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청년 예배에서 많이 불리는 예배곡들을 창작, 보급하고 있는 힐송 유나이티드는 현재까지 총 15장의 앨범을 발매했는데요. 현재 조엘 휴스턴이 팀을 이끌며 미주, 유럽, 아시아 등 젊은 예배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팀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준비와 그리고 이들이 준비하는 모든 퍼포먼스가 너무나 많은 기도와 그리고 프로페셔널 못지않게 훈련이 되어 있는 그런 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투어를 경험을 통해서 보다 높은 퀄리티의 크리스천 문화를 보급하는 아주 세계적인 그런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3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펼쳐지는 힐송의 대규모 라이브 워십 콘서트는 지난해 발표한 앨범 시온에 수록된 곡들을 중심으로 홍콩과 서울, 마닐라를 잇는 아시아 투어의 일환으로 계획됐는데요. 조엘 휴스턴을 비롯해 코러스, 음향, 조명, 영상 전문가 등 23명이 내한해 역대 최고의 라이브 워십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공연은 자이언이라는 2003년도에 발매된 음반으로 13곡의 음악과 그리고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원웨이와 기타 5곡의 베스트 곡들을 위주로 해서 프로그램을 2시간 반 동안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미 앞선 2차례 내한 공연에서 만여 명의 청년들이 모여 뜨겁게 예배했던 힐송 라이브 워십은 특히 이번 공연에 앞서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들과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또 지방에 사는 예배자들을 위해 버스 예약제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지방에서 오시기 힘든 분들에게 각 지역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이 지역들의 버스를 대절해서 편하게 오셔서 공연을 보시고 그리고 공연이 끝나면 다시 안전하게 댁으로 모셔다 드릴 수 있는 버스 예약제를 실시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버스를 예약해서 아주 훌륭한 공연과 그리고 퍼포먼스를 보실 수 있게끔 편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 청년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예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모여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예배. 청소년 복음 화율이 5% 미만인 이때 청소년인 공감하는 음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힐송이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문화 갈증을 풀어주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는 6월 8일 주일이죠.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세계적인 모던 워십의 최고봉이죠. 우리 힐송 유나이티드가 드디어 3년 만에 내한 공연을 합니다. 저도 꼭 참석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그날 오셔서 정말로 이 잠자고 있던 영성을 많이들 활짝 깨우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천 문화가 더욱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크리스천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는 6월 8일 하나님을 향한 이 시대 젊은이들의 뜨거운 열정을 확인해 보시죠. 2014 힐송 유나이티드 라이브 워십 올림픽공원 체조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세계 60개 나라 400여 명의 선교사가 탑승하고 있는 선교선 로고스 오프가 29일 울산항에 입항하고 약 80일간의 선교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OM 국제선교회에 소속된 4척의 선교선 중 하나인 로고스 오프는 선적 내에 기독교 서적을 포함한 약 5천여 종의 책을 싼 값에 제공하고 배 안팎에서 다양한 행사와 집회를 열어 복음을 전할 예정입니다. 로고스 오프는 29일 울산을 시작으로 부산, 군산, 인천을 방문할 예정이며 선상 투어에서부터 기아 체험, 다문화 행사, 세계 선교 박람회 등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또 방문하는 각 지역별로 약 20일간 머물게 되며 해당 지역을 위한 선교 활동을 전개합니다. 로고스 오프 한국방문준비위원회는 로고스 오프에 탑승하고 있는 해외 젊은 선교사들과 국내 청년들의 소통 창구를 열어 한국의 다음 세대들이 글로벌한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로고스 오프 측은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하며 선체에 노란 리본을 그렸으며 부산에서 군산으로 이동하는 중 팽목항을 지날 때 배를 멈추고 희생자들을 위한 묵상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국구세군이 캄보디아 어린이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구세군 사랑 나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세군 사랑 나눔 프로젝트는 1인당 국민소득 1,017달러에 불과한 캄보디아 어린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루 100원씩 1년 동안 36,500원을 모아 후원하자는 기획입니다. 프로젝트는 최근 포털사이트 다음에 희망해에 소개돼 특별 모금이 전개되고 있으며 모금 참여는 구세군을 통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구세군 캄보디아 대표부는 배움에 목말라 매일 2-3시간씩 걸어서 학교에 오는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선물하는 등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구세군은 지난 4월 평택 한광고 학생들의 후원으로 자전거 52대를 지원한 바 있으며 현재 하반기 2차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성품협회가 좋은 성품 문화 확산으로 세대와 가정, 사회, 남북 간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구트리브릿지 NGO를 설립했습니다. 한국성품협회 좋은나무 성품학교 이영숙 대표는 긍정적인 태도와 책임감의 성품 컨퍼런스에서 구트리브릿지 NGO의 설립을 선포하고 단체가 한국형 12성품 교육론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생각과 감정, 행동을 융화시키고 문화적 통합을 이루는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영숙 박사는 특히 세월호 사건에 대해 책임감 있는 어른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참변이라며 한국교회와 교인들이 긍정적인 태도와 책임감을 회복하는 캠페인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트리브릿지 NGO 고문으로 위촉된 예수전도단 전 대표 홍성건 목사는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가운데 성품을 기반으로 한 통일교육이 지금 매우 중요하다며 조언했습니다. 구트리브릿지 NGO는 앞으로 통일 한국을 위한 한마음 품기 교육 콘텐츠 연구 개발과 통일 교육을 위한 성품 세미나 개최, 좋은 성품 문화 운동 전개, 다문화 가정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성품 교육 후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경직 목사 기념사업회가 지난 27일 영락교회에서 제1회 한경직 목사 기념상 시상식을 열고 평택대학교와 베트남 선교협회에 상을 수여했습니다. 기념상은 고 한경직 목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으며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국내외 선교에 앞장서는 인물이나 단체에 수여됩니다. 스포츠 선교 사역을 감당해온 선교단체들이 다음 달 13일부터 열리는 2014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피파 월드컵 선교운동본부를 발족했습니다. 선교운동본부는 이번 월드컵 기간 동안 브라질에서 현지 선교사들과 함께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할 예정입니다. 한일장신대학교 기독교종합연구원이 30일과 31일 양일간 협동조합과 한국시민사회 역량개발을 주제로 2014년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국 NGO 센터들과의 산학협약, 워크숍, 지역 NGO 방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림교회가 오는 31일 광림사회봉사관에서 제1회 사랑나눔 대축제를 개최합니다. 사랑나눔 대축제에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초청됐으며 식사 제공과 각종 공연을 통해 어르신들에 대한 위로와 감사의 시간을 갖는다는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올라 더 더워지겠습니다. 올해 들어 최고 기온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당분간은 계속 더위가 이어지겠고 아침과 밤의 기온차도 클 전망입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부산 19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춘천 3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오는 주일까지는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계속되겠고 다음 주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